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손절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는 2년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서울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서울이 고향이었지요. 시부모님과도 줄곧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턴 자연스레 어머님 아버님과도 종종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적어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결혼 이후에 태도를 달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부 갈등이 어딨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자가 많은 직장이다 보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 중요했어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그 짧았던 몇 번의 만남으로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을 잘한다고 생각한 제가 미련 곰탱이였더라고요. 시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어요. 사실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양쪽 부모님들 다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시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다 커서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부모님들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진 못할 망정 얹어드리지는 말자는 생각에 동의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둘 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눈 팔지 않고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합하고 대출 좀 받고 하니까 신축은 아니어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내부 공사까지 마치고 집들이를 했을 때였어요. 먼저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신우가 왔다 가고 일주일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언니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야 저희 신혼집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살거든요. 서울의 끝에서 끝이긴 해도 자가용으로 40분이면 가요. 하지만 먼저 일어선 신우와 달리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은 도통 댁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대요. 그렇다고 언제 가실 거냐고 묻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먼저 작은 방으로 향하시며 여기서 자면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떨떠름해서 저도 모르게 주무시고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아들 집에 왔는데 하루 자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니 저도 싫다 좋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니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친정부모님과 언니가 올라왔어요. 특히나 친정어머니는 집들이에 오시면서 무슨 반찬을 그렇게 바리바리 만들어 오신 건지 게다가 집들이 시간은 1시였는데 11시쯤 오셔서는 음식하는 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야근한다고 친정어머니께 투덜거렸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가 피곤할 건 뻔하고 그러나 중에 집들이 음식 혼자 할게 걱정이 돼서 서둘러 올라오셨던 거지요. 식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되었을까? 친정부모님도 언니도 저희 남편 불편하겠다며 이제 그만 간다고 하대요. 아쉬운 마음에 제가 왜 벌써 가냐고 잡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가라니까 더 늦으면 금방 어두워지고 차도 막힌다길래 저도 모르게 하루 자고 가라고 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집을 구할 때도 남편에게 분명히 내가 자주 내려갈 수 없으니 친정부모님이든 언니든 올라오면 하루 정도는 자고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편도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 했었고요. 무엇보다 며칠 전 어머님 아버님도 주무시고 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라고 안 될 이유가 있나 싶었달까요. 하지만 이후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따로 저희 집에 부른 적은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건 불편했고 제가 불편한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불편하겠거니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언니는 미국 남자와 연애 중이었고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서울에 올 때마다 제가 저희 집으로 와서 자고 가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래봤자 3번인가 그랬네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도 남편대로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저녁도 먹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서 불거진 건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시면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몇 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이후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던 무렵부터 약이 잘 안 듣는 건지 계속해서 두통 때문에 힘들다 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들이 원래 말로만 가야지 하시지 당신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서 잘 안 가시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고요. 그냥 진통제 한 알로 어떻게든 버텨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서울 한번 오시라고 제가 같이 가드리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평소에 친정부모님께 살뜰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좀 가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이참에 뇌혈관 쪽 MRI도 그렇고 자세히 검사 한번 해보게 올라오시라 했네요. 마침 남편 출장 일정도 잡혀 있었기에 하루 연차 쓰고 어머니랑 시간 보내야겠다.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가게 하면 딱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날 검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는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어느 다른 모녀들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친정어머니랑 그렇게 한가롭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가셨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는 불러드리면서 생전 시부모인 당신들은 한 번 초대를 안 한다고 서운하고 섭섭하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너 기억이나 하냐면서 집들이 때도 제가 당신들한테 더 있다 가시라 자고 가시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오기로 더 버티고 있었다나요. 당황스러웠지만 죄송하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사과할 일이었나 싶긴 하지만요. 이후로 어머님에게 한 소리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마침 집에 선물로 들어온 고기도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을 초대했어요. 저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정말 화들짝 놀라하시며 당신은 아들 신혼집 드나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저희 둘이 맛있게 먹으라며 와이프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라셨다나요. 그리고 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 어머니 정말 멋있지 않냐고 저더러 진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 싶대요. 그러다 지난 1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면서 전에 없이 살얼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치 봐가며 죽어라 이랬더니 몸이 축났던 모양이었지요. 그래서 오로지 연휴만 보고 정신력으로 버텼네요. 그런데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몸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남편에게 나는 시댁에 당일에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몇 날 며칠 고생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 내키지 않는 티는 냈지만 별말은 안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그런 말은 정말 한마디도 없이 대뜸 죽을 병이라도 걸렸냐며 그것도 아니지 않냐입니다. 그리고는 감기고 뭐고 꽁꽁 싸매고 와서 하다못해 콩나물 대가리라도 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저도 서운하고 욱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콩나물 대가리 따는 일이라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저는 결국 알아놓았습니다. 명절 전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해열제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남편만 명절 전날 시댁에 갔다가 당일날 왔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아픈 저를 두고 기어이 시댁에 가는 남편이 야속했지요. 하지만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있을 테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끙끙 앓고 있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서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 온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놨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 좀 싸우지 그랬냐고 쌀쌀맞게 말했더니 그건 생각을 못했답니다. 웃기지 않나요? 져주려고 해놓으신 거면 아들 손에 좀 들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진짜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자꾸 아들 앞에서만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내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하지만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대뜸 자기가 보기엔 어머님이 늘 저부터 챙겨주고 싶어 하시고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너무 쌀쌀맞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남편한테 뭘 좀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매번 따로 전화하셔서 싫은 소리를 얼마나 해대셨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통 제 말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평소에도 경우 바르고 사람 좋기로 소문나신 분이라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뭘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뭔 생각인지 틈만 나면 시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더군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질 않나. 어디 전시회라도 가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가자 하질 않나.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남편이 또다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대요. 시댁 가서 밥 먹고 다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러고 오자고요. 전날 저는 야근하고 집에 11시에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만 다녀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해도 너무한다면서 시댁에 너무 소홀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대요.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마구잡이로 신경질을 내면서 가까이 살면서 서로 들여다보고 하면 좀 좋냐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이때다 싶었던 건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을 제대로 초대한 게 몇 번이나 되냐? 제가 먼저 모시고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엄마 그런다는데 너는 그런 애교도 없다면서 따지고 들더라니까요. 저도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우리 친정에다가 잘하냐고 따졌습니다. 멀다는 핑계로 찾아뵙기를 하냐? 전화를 드리기를 하냐? 그리고는 앞으로 친정 가는 횟수만큼만 시댁에 가겠다 했어요. 막말로 반반 결혼했는데 왜 맨날 시댁하고만 뭘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닌데 내 권리는 싹 다 무시당하고 왜 자꾸 강요를 하느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시집을 왔으면 자기네 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를 폭발하게 만든 건 그렇게 제가 안 간다고 했더니 기어이 집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불렀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란 반찬은 다 끄집어내서 밥을 차리게 하더니 그 자리에 시부모님을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서 저더러 분위기 좀 오르게 노래 좀 불러봐라 하는데 미쳤나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하시는 말씀이 아들 덕에 며느리 재롱을 다 보겠다며 박수를 치셨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그때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제 손목을 낚아채곤 앉아서 밥을 먹던지 노래를 하던지 하랍니다. 그때 그 모멸감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더는 이미지 관리고 뭐고 없으셨는지 저더러 싸가지가 없답니다. 그까짓 거 노래 한 소절 하면 되는 걸 이를 키운다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와이프한테 이러는 건 싸가지 있는 거냐 묻고는 남편더러 너나 많이 처먹고 노래나 실컷 하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도 움찔하더니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그냥 제가 시부모님한테 예쁨 좀 받았으면 했다나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남편과 어머님께 한 소리 하셨습니다. 생판 나무로 살다가 시집온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들 유난이냐면서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는 네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냐면서 어머님한테도 내가 이랬으면 당신은 좋았겠냐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정말 과묵하신 아버님이라 솔직히 어렵고 거리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고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마음이 급했다며 미안하답니다. 아버님이 이미 한 차례 달래주셨는데 남편하고 또다시 싸우고 따지고 그러고 싶진 않아서 한마디만 하겠다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터무니없는 일들이나 무의미한 행동들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니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채고 억지로 갖다 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라고요. 남편은 연신 알겠다며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어릇 개 못 준다는 옛말처럼 또다시 아버님과 남편 눈을 피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시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더니 당분간은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자 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하고만 이따금씩 문자를 주고받고 어머님하고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까요?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또다시 어설프게 중간에 나서서 어머님과 저를 만나게 하려고 든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